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아주 이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글쎄, 노래가 좀 의미심장하긴 한데요. 다소 이례적입니다. 청와대 3실장으로 불리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3시에 동시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이런 장면을 처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9일 날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이 되는 날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와대 3실장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또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망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본인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에 대해 항상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많이 비판해왔는데요. 불통이나 비판해왔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했던 기자회견이 딱 7번입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년 반 동안 많이 했을 것 같죠. 딱 3번 했습니다. 어허. 자, 근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면서 왜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2년 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중간평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또 이번에도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안보실장만 이렇게 나와서 대답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마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겠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대통령께서 이 기자회견 너무 인색하신 게 아닌가.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물어볼 게 많은데.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 새 실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 국회 답변한 걸 보면 뭐 제대로 답변도 제대로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기자들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실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3실장, 3명 실장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자체 뭐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장혜식 평론가님, 시점이 평일이 아닌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할 거면 기자들도 많이 또 청와대 출입하고 많은 국민들 관심 받을 수 있는 평일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일요일 오후 3시를 선택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날짜나 시간보다 이 기자회견의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입니다. 예. 보게 되면 기자들의 질문, 정말 뼈아픈 질문들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자유롭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3명의 실장이 본인들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해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의 비중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은데, 만약 나와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주민 송환이라던가 뭐 지소미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또 정책 분야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 또 자사고 전면 폐지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쭉 설명하는 형태에서 그치게 된다면, 그런 일방적인 브리핑이라면 소통이라는 말이 아니라 통보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날짜와 시간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만 저 자리에서 과연 이 3명의 실장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소통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까지 쓴소리까지 감내하면서 해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의 어떤 진정성이 평가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들 3명의 출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숱한 구설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정의용 실장님이 성기록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웃었어요. 거의 어쩐다고 지금 화를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점잖았던 정의용 안보실장도 요즘 설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언제 제가 말을 틀리게 했나요? 저 말을 틀리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오전서부터 똑같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글쎄 오늘 속기록 때문에 제가 아주 상당히 고달픈데요. 그거 확인을 하시죠. 거짓말을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뭐 웃었나요?
정의용 실장님이 성기록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웃었어요. 그거 어쩐다고 지금 할 일이. 아저씨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성기록 때문에. 자. 뭐 하는 거야 이게? 글쎄요, 윤종훈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에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최근 여러 구설과 설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여러 위기의식 때문에 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 2년 전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청와대 업무를 총괄하는 3실장이 총출동해서 역사상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제 3번밖에 안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자회견 횟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어느 대통령보다 열심히 해왔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충분히 좀 인정을 하고 계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거라든가, 과거 정권에서 좀 힘들게 지내셨던 5.18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하는 3실장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업무를 총괄하는 세 분이 함께 다 나와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2년 반 동안에 절반의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것의 성과와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도 빼면 좀 서운할 텐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다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호된 신고식을 치렀었는데,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수습하기도 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총리께서 정책실장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계신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외교도 그렇고 국방, 정치 여러 현안의 청와대 중심으로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서 이수희 변호사님, 이 3명, 특히 이제 경제정책,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실장의 입에서도 어떤 말이 나올지가 관심사긴 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에 존재감이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안보실장도 그렇고, 지금,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강기정 수석의 그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과를 하고 현장에서 강기정 수석을 말렸어야 하는 사람이 그냥 앉아있고, 이러던 분들이 왜 느닷없이 3인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지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해야죠.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시간 할애가 될지, 얼마나 심도 깊은 얘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자 어떤 기사에서 굉장히 청와대 스마일 3인방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참모라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정책들은 나오고 있는지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례적인 청와대 3명의 실장의 기자회견 얘기 한번 저희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